바이오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예,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수익을 말하다 처음 진행하고서 이제 벌써 이제 11주차, 11주차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3가지 주제를 마무리했죠. 저희가 이제 LED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마무리했고요. 지난주까지는 뭐를 했냐면 2차 전지 관련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요번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갖고 좀 찾아뵙도록 하는데요. 요번 주 주제는 일단 바이오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 1주차에 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요. 삼성이 꿈꾸는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주제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전체적인 바이오를 앞으로 바이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그 매출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이게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바이오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먼저 큰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만 계속 하다 보면 바이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숲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여러 군데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바이오를 어떻게 진출하겠다라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번 주 주제가 뭐냐면 삼성이 꿈꾸는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전체적인 바이오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2주차는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바이오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바이오 신약, 그러니까 바이오를 이용해서 신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신약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어떤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시밀러 쪽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시밀러, 신약 이런 거를 묶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방향이 뭐냐면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세포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파미셀 같은 게 이제 줄기세포 신약을 만들어냈고요. 메디포스트라는 회사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가 오히려 줄기세포 치료제가 완성된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많은 혼선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줄기세포 치료제 만들었으면 의사들이 선택을 해서 처방전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처방전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줄기세포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방전을 못 내려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줄기세포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에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유헬스케어입니다. 그 통신선을 이용한 IT하고와 BT의 접목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통신 환경 그리고 장비 그리고 어떤 그 통신선 이런 걸 이용한 US케어 쪽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들어가는 이런 구조들이죠. 그래서 바이오의 강의 일정은 1주차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바이오의 방향을 얘기 드릴 거고요. 2주차는 줄기세포, 그리고 3주차는 바이오 시밀러, 시밀러 신약 진단까지 나갈 거고요. 그리고 4주차에는 유효 헬스케어. 그래서 보통은 3주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요. 요번 바이오 거는 4주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줄기세포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나갈 거고요. 바이오 시밀러 신약 진단을 설명하면서 여기서도 바로 이 주차에 종목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US케어 관련 쪽 얘기를 하면서도 관련 종목들이 나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 바이오란 산업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언제냐면
2000년도 초반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황우석 박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황우석 박사 사건이 있으면서 사실 바이오가 굉장한 열풍을 한번 몰아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황우석 박사 사태가 일단은 뭐 논문 조작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사실 이게 그 당시 이제 그냥 꿈만 주는 그런 바이오 쪽으로 상당한 일반인들이 투자에 손실을 많이 봤던 종목이죠. 근데 분명히 이 당시에 삼성이 진출 의사를 갖고 있었어요. 진출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뭐 폭넓게 모든 분야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느 분야를 하겠다라고 했냐면 유전자 진단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볼까라는 방향을 좀 잡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됐던 것은 2007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2007년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이 2007년도에 뭐를 발표를 하냐면 미래 먹거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래의 주력으로 삼성이 끌고 나갈 사업 분야를 어느 쪽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력 업종을 6개를 선정을 했죠. 이 6개 선정된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6개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바이오 및 헬스케어라는 얘기를 한 거죠. 바이오 및 헬스케어. 그래서 삼성이 실질적인 사업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2007년도라는 거고요. 2007년도 이후에 삼성은 굉장히 빠른 행보로 지금까지 하면서 단계별로 지금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헬스케어 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2008년도 8월 달에. 이제 이게 전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은 각 계열사별로 각각의 역량에 맞는 헬스케어 진출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삼성이 그 송도에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출범을 시키면서 이쪽의 일들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쪽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기에서 항암제 진출 선언을 11월 달에 했고요. 삼성이 바이오 로봇 진출 선언을 12월 달, 그러니까 2008년도에 몇 가지의 지금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은 삼성이 공식적인 어떤 움직임을 삼성 헬스케어 그룹 출범을 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로 한다가 아니고 실질적인 삼성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향후 주력 먹거리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을 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활동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삼성은 사실 이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냐면 삼성전자 내부에 바이오 전문 인력들, 연구 인력들이 한 80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자 안에. 근데 전자라는 회사에 바이오 인력이 있다는 게 조금 비이상적이었죠. 그게 이제 임시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일들은 삼성병원과 연계를 해서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는 삼성의 본격적인 이제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최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바이오시밀러 직영부 프로젝트를 땄고요. 직영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연구 성과를 내겠다라는 몇 년의 연구 과제를 갖고서 실질적으로 직영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2009년도 7월 달에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2009년도 7월 달에 되고 또 바로 이어서 뭐를 했냐면 바이오시밀러하고 그 슈퍼바이오 시밀러 쪽까지도 굉장히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슈퍼바이오 시밀러의 차이가 뭐냐면 바이오시밀러가 똑같은 어떤 그 의약품이라는 어떤 기준에서 보면 그 뭐 1g을 뭐 일주일 동안 복용해야 된다. 근데 슈퍼바이오 시밀러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 뭐 1g이 0.5g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 동안 복용해야 되는 게 하루만 복용해도 되는 조금 더 강화되는 어떤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이 당시에 직영부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자 선정이 컨소시엄이 정부에서 7월 달에 바이오시밀러 사업자 선정 그리고 슈퍼바이오시밀러 사업자 선정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삼성이 정말 바이오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거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줬고 그리고 삼성의 실질적인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성테크인은 유전자 분석 장비,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삼성 SDS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진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데이터를 많이 싸가는 겁니다. 데이터를 많이 싸가게 되면은,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진행된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은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막강한 자본력을 갖고 있고요. 삼성병원이라는 게 있죠. 삼성병원이라는 게 있고, 삼성전자라는 막강한 IT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사실 아산병원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에 대한 진출 의사를 지금 전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삼성병원은 바이오 쪽의 진출 의사를 가지면서 많은 연구소들을 설립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암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굉장히 빠른 행보를 하면서 각각의 준비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US케어 정부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 뭐를 말씀드렸냐면 삼성이 헬스케어 그룹을 출범시켰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라는 걸 직영부 프로젝트로 따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US케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직영부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기술을 조금씩 축적해가는,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의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삼성은 지금 바이오라는 산업을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시밀러라는 것만 지금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신약까지 분명히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 형성될 수 있는 바이오의 환경들,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서 삼성이 IT의 혁명을 일으켰듯이 또 한 번 바이오를 갖고서 최고의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삼성이 꿈꾸는 진짜 바이오 헬스케어가 뭐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성이 꿈꾸는 바이오 헬스케어.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BT, IT, MT. BT는 알겠고 IT는 알겠고 의료공학이라는 MT가 있어서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요만큼은 강점이 있어요. IT하고 MT. 이거는 그 삼성병원이 있고요. IT는 뭐 삼성전자라는 데가 있죠. 근데 BT에 대한 기술은 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뒷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뭐를 하겠다는 얘기냐면 BT만 따로 보고 IT만 따로 보고 MT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융합시키겠다는 거죠. 융합을 시켜서 그 기반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BT와 IT와 MT를 통해서 계속 융합을 시키는 거죠. BT 시장을 IT로 융합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BT와 IT를 융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헬스케어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장비가 들어가면 또 시장이 더 커지고 이러면서 계속 시장을 키우고 뭐 MT하고 응용해갖고 뭐 신약을 어떻게 해서 융합하는 과정들. 그래서 계속 시장을 요만한 것을 더 키우고 더 키워서 시장을 키우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 이제 꿈만 갖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얘네들이 가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그 기초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바이오의 기초 사업.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환자가 존재해야 되고 비맞춤형이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가냐면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비맞춤형.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 몸에 맞는 약을 주겠다는 거, 그 사람 몸에 맞는 건강관리를 해주겠다는 거. 이게 이제 궁극적인 시장의 큰 흐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은 치료 시장이고요. 환자가 있어야 되고 비맞춤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뭐를 잡겠다고 하냐면 기반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기반을 잡아서 여기서 뭔가 매출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미래의 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시장을 갖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이오 시밀러 시장, 신약 시장, 진단 시장.
우리 진단 시장은 상당히 많이 들어봤죠. 뭐 무슨 진단기, 무슨 진단기, 무슨 진단기, 뭐 혈당 측정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진단 시장이겠죠. 그래서 진단 시장 구축, 바이오시밀러 구축이 먼저가 선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이걸 통해서 해서 기반 구축, 바이오에 대한 모든 기반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와 IT와 MT를 지속적으로 융합을 시킨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융합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시장 볼륨을 키워놔서 미래 시장을 만들어내겠다. 미래 시장은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래 시장이 뭐고, 뭐가 있다. 근데 여기서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결국은 여기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기초산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시밀러, 신약,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진단시장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를 지금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이 기초사업에서 이게 기반을 잡는 거고요. 미래에는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냐면 우선적으로는 맞춤형 의학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맞춤형 헬스케어로 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헬스케어로 가겠다. 이게 얘네들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장 지금 신약 시장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바이오를 투자할 때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 회사 신약 나왔대래요. 근데 신약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쉽게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바이오 신약이 나오려고 한다면, 임상 1상이 3년 걸리고요. 2상이 3년 걸리고요. 3상이 3년 걸리고. 그래서 승인까지 받고 제품, 완제품까지 나오는데 3년 걸리고. 아무리 빨라야 12년에서 15년 걸려요. 바이오 쪽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대부분 지금 알고 있는 신약들 10년, 20년씩 다 된 겁니다. 그 정도까지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뚝딱해서 신약가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약 나올 거다라고 하고 투자하시는데 그게 임상 1상 지나가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바이오 쪽은 좀 상당히 힘들어지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의 그림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개념의 융합 헬스케어다. 신개념의 융합 헬스케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신개념 융합 헬스케어라는 건 IT, BT, MT가 서로 간에 잘 융합을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초사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이 아니죠. 아까 뒷부분에서 미래 시장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초 사업은 현재 존재하는 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환자가 있고요. 치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시밀러 시장과 진단 시장과 바이오 신약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시밀러가 전제가 안 되고는 신약으로 넘어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10년, 20년씩 걸리는데 이거 나올 때까지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못 벌어들이게 되면 계속적으로 뭔가 현금 창출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나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먼저 여기서 기반을 잡아서 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미래 산업은 기초 사업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추가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초 사업과 미래 사업을 통해서 삼성은 기초 사업이 안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게 1단계로 먼저 뭐를 하겠다고 그러냐면 맞춤형 의학을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뭐 감기약을 먹는다든지 뭐를 먹는다든지 할 때 병원에 가게 되면 다 똑같은 약을 줘요. 아니면은 무슨 이제 딱 감기약은 무슨 목감기약 무슨 약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몸에 안 맞는 약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10%에서 70%까지, 심한 경우에는 70%까지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유전자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유전자 정보에서 심한 얘기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음치도 유전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음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음치일 경우 아들이 음치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유전자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획일적으로, 약을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의약품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삼성이 미래 산업을 이걸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유전자 정보가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지 일로 갈 수 있겠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로 최종적으로 가고 이게 맞춤형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헬스케어까지 진행되는 이런 과정까지를 1년에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밀러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바이오 기업들을 분석할 때 바이오 시밀러 업체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이오 시밀러 업체는 정확하게 보면 신약이나 뭐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제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MO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셀트리온이 바이오 회사인가요? 제조 공장인가요? 라고 표현하면은 지금은 매출 규모나 모든 면에서 보면 CMO 제조 공장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최근에 유럽에다가 뭔가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사실은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되는 거고 이제 제조 공장 쪽에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정상적인 바이오 회사로 탈바꿈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CMO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동물 배양 탱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만 리터짜리를 씁니다. 5천 리터짜리나 1만 리터짜리 쓰고 삼성에서 지금 가는 방향은 2천 리터 정도로 써요. 자, 차이가 뭐냐면 1만 리터는 한 번 돌 때 전부 다 돌아야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품종을 여러 개 쓸 수는 없고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리는 거죠. 삼성은 여러 개를 반복해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근데 2,000리터 정도면 소량은 아니고 소량은 한 500리터짜리 이런 거를 지금 쓰는 데들이 많은데 2,000리터 정도 쓰면은 구성은 한 몇 개 정도 그리고 한 중간급 정도의 어떤 제조 라인을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로 시밀러 쪽에서 안정적인 바이오 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현금 창출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도에다가 지금 현재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이오 로직스 쪽이고 셀트리온도 지금 송도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쪽은 지금 송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는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 같냐면 한 20년 정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정도가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고성장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까지 사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좀 작았어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좀 작았는데 왜 그랬냐면 대부분 이제 오리지널 약들이 그 특허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특허 기간이 거의 다 지금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리지널 약을 팔아먹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2012년도, 10년도 후반, 11년도 초를 중심으로 2012년도까지 오리지널 약들이 특허 만료가 거의 다 돌아오고 굉장히 큰 규모의 특허 만료들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밀러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밀러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의 최고의 수혜주였던 것은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이던 여러 회사들이 시밀러에 대한 대규모 시설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죠.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고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진입하기가 쉬운 시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연구개발 성과나 누적된 데이터는 좀 약하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렇지만 길게 본다면 이쪽에서 상당한 현금 창출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진단시장이라고 보는데요. 진단시장은 크게 분자진단시장과 면역진단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역진단시장 쪽은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 노슈서라고 미국 업체인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면역진단 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국내에는 진단시장을 분자진단 쪽, 유전자진단 쪽,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게놈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쪽에 대한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집중하는 삼성의 기업들은 삼성테크인과 삼성종합기술원이 이쪽 관련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죠.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분자진단기, 삼성종기원은 전체적인 어떤 작전본부, 아니면 지휘본부,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삼성도 바이오 신약을 가려고 하는데 시밀러를 기반으로 갑니다. 시밀러를 기반으로 가고 시밀러의 시설과 운영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서 삼성병원이 주관을 하는데 신약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하기는 어려운데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는 게 암과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무조건 항암 쪽을 먼저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 쪽을 먼저 가고 이쪽에 대한 투자를 먼저 시작한다. 그것을 어디서 주관하느냐? 삼성병원에서 주관을 할 거다라는 게 지금 삼성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드렸냐면 삼성이 가고자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는 BT와 IT와 MT를 융합한 지속적인 융합을 통해서 시장을 키우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기초 사업과 미래 사업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 사업은 뭐냐면 시장에 현재 존재하는 거. 그래서 존재하는 쪽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어떤 그런 쪽에서 비맞춤형과 환자 치료 쪽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으로 미래 산업은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 몸에 맞는 의약품이 필요하다. 대부분 자기 몸에 맞는 의약품을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의약품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기존 시장에서 안정화가 되면 맞춤형 의약품 쪽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게 결국은 데이터 쌓아가는 거죠. 데이터 쌓아가는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면은 결국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맞춤 의학 시대로 가기 위한 많은 정보량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관하는 데가 결국 이제 그 삼성 SDS 뭐 이런 데들이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결국 준비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춤형 헬스케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헬스케어 시장이 있고요.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유전자 정보가 누적되면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환자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건강인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춤형 헬스케어 도래를 하는 거고요. 진단 제품으로는 질병의 진행률도 예측 가능한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T와 IT의 결합이다. 뭐 정확하게 보면 ICT라고 볼 수 있죠. 통신환경 쪽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ICT 쪽과 BT를 결합하는 상태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뭔가 들고 다니는 그 의료 장비와 통신 환경이 연결되고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쪽에서 랜선이 필요하고 기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된다. 건강 체크. 그래서 US 단말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테크원, 종기원,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서 최근에 삼성이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던 것은 의료 장비, 의료 기기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초산업과 미래산업이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한번 보죠.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을 한눈에 표현할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이 여기까지가 이제 뭐였냐면 기초사업이죠. 그래서 삼성이 가겠다는 게 뭐냐면 사업 영역이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진단, 바이오 신약 쪽의 시장을 그래서 기반을 잡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가냐면 삼성 테크인이 삼성 서울병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바이오 신약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시밀러와 신약 쪽을 가겠다. 그리고 종기원이 면역 진단과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삼성테크인이 분자 진단과 유전자 분석 장비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 이제 유전자 분석 장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맞춤형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가 항암제 세포칩을 하고요. 삼성 SD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의학 시대, 맞춤형 헬스케어.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볼륨을 키워서 IT, BT, MT를 융합한 종합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미래 사업을 구축해서 맞춤형 의학, 맞춤형 헬스케어, 유헬스케어.
그래서 US 시장과 차세대 어떤 이런 걸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까지는 환자나 건강인을 여기까지는 커버를 하고 미래에는 건강인까지도 커버를 하는 이런 구조까지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삼성이 원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얘들이 지금 원하는 시장이 결국 어느 정도 규모급이냐, 정말 가서 돈이 될 거냐라는 어떤 시장의 규모나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도표를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거 이제 429억 불이라고 표시한 거는 이건 뭐냐면 현재 그 반도체 전 세계 시장 규모입니다. 반도체 전 세계 시장 규모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노란 선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8천억 불. 8천억 불이 제약산업의 전체 볼륨입니다. 제약산업의 전체적인 볼륨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이 사실은 그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시장보다 시장이 한 17배, 18배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쪽에서 최고의 업체였는데 만약에 삼성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장 점유율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업체가 됐다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됐었겠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규모가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바이오 쪽의 비중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바이오 쪽은 850억 불. 전체에서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바이오 시장이. 제약산업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바이오 시장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2.2억 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작아지는 거죠. 바이오 안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억 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오리지널 약들이 특허 만료가 되면서 이제 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바이오 시장이 1조 1,900억 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한 3배 정도 커져서 1,100억 불 시장.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제약 쪽의 성장률입니다. 제약 쪽의 성장률이 3.7%니까 제약 쪽의 성장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는 제약회사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화 되지 않은 제약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핸드폰 업체에서 최고의 업체였던 게 예전엔 노키아니 모토로라니 이런 데들이었죠. 근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그 핸드폰 시장에서 최고의 업체는 어디가 됐냐면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그리고 오히려 뭐 그 저기 보이지도 않던 중국의 하웨이, JT 이런 업체가 되고 LG전자 이런 업체가 됐죠. 이게 시장의 어떤 흐름과 맞지 않았갖고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 제약 쪽은 지금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추세로 나오고요. 바이오 쪽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규모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10분의 1 규모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한 25%, 26%, 25%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죠. 바이오가.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바이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고 거기서 더 놀랄 만한 게 시밀러 시장이 약 10년에 걸쳐서 200배 정도로 성장할 거라는 거죠. 434억 불.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진출하려고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선점해서 여기서 현금 창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자, 요런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시면 그 이제 시밀러 시장이나 신약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흐름들이 조금 나아지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삼성이 가겠다는 것 중에 시밀러 시장 하나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성이 가겠다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삼성은 신약을 가긴 간다. 신약을 가긴 가는데 어디를 가냐? 암과 관련된 항암 쪽으로 먼저 가겠다는 얘기를 했죠. 자,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신약들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표적 물질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암 쪽에서 표적 물질을 먼저 찾아내서 그걸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장 규모에서 유리한 쪽이 아마도 항암 시장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항암 시장은 조금 복잡한데 이런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항호르몬 치료제, 항호르몬 치료제, 그리고 세포 사멸법, 그리고 또 하나가 분자 표적 치료법. 항호르몬 치료제는 항암 쪽에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됩니다. 뭐냐면 인체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스톱시켜버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인데
암세포를 죽이기 전에 자기 몸 상태가 위험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사멸법. 세포사멸법은 정확하게 암세포만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죽이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신약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된 쪽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많은 시장이 분자표적치료법. 분자표적치료법은 뭐냐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답니다. 근데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지만 암세포가 더 이상 확대되거나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쪽. 근데 지금 항암 시장은 대부분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분자표적치료법이 거의 대세이고요. 이쪽이 지금 가장 큰 시장이 니툭산. 이게 이제 백혈병 치료제. 니톡산이라는 거. 그리고 허셉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유방암 치료제. 그리고 아비스탄. 이게 이제 대장암 치료제. 얘네들이 보통 40억 불씩. 보통 40억 불씩 되는데 이 시장이 이제 그 특허 만료가 지금 돼가니까 거의 이제 이 상태가 되다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항암 쪽에 새로운 어떤 대체 물질이 지금 나와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모든 분석의 그 기준은 뭐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 429억 불, 현재 항암제 시장은 요거보다 약간 큰 512억 불 정도의 규모라는 거죠. 근데 요게 2020년도 되면 얘가 1200억 불 정도,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이쪽이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쪽의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바이오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에 항암제 시장의 성장이 크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삼성은 결국은 신약 쪽에서는 항암제 쪽을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가 이제 분자진단 쪽입니다. 사실 이 분자진단 쪽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압축을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29억 불에 270억 불. 이게 이제 분자진단 시장 규모인데요. 앞으로 2020년도에는 얘는 거의 10배 정도 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장률도 22.3%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바이오 쪽 평균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신종플루 같은 감염성 질환하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유전자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된다면 분자진단 시장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진단 쪽에서는 노시 쪽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는 특허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피해서, 그리고 국내 업체들 대부분 그러니까 분자 진단 쪽은 유전자 분자 진단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분자 진단. 그래서 직영부 프로젝트 역시도 DNA 유전자 분석 진단 쪽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지금 삼성이 진출하겠다는 시장의 규모가 어떻고, 이 시장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US 케어 시장이 현재 3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인데, 미래에 보니까 한 1조 1천억 불 정도. 그래서 US 케어 시장도 전체적인 시장 대비로 바이오 시장의 성장률을 능가하기 때문에 US 케어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삼성이 진출하겠다는 헬스케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진출하겠다는 헬스케어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업체도 이쪽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지만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지금 삼성의 모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삼성이 융합 헬스케어 시장으로 1조 1,000억 불, 그리고 바이오 신약 시장 이거, 그리고 분자진단 시장 2,500억 불, 항암치료제 1,200억 불, 바이오시밀러 시장 430억 불. 이렇게 따지니까 전체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한 2조억 불 정도 되나요? 2조억 불 정도 되는,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시장하는 현재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가겠다는 방향은 신개념 융합 헬스케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면서 삼성은 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강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강자가 되겠다는 거고, 시작은 여기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가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T와 IT와 MT를 융합해서 시장에서 결국 계속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우뚝 서겠다는 게 2020년도까지의 목표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은 현재 투자를 갖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2020년을 목표로 서서히 하나씩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노리는 US케어 시장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을 지금 보여줘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삼성이 이제 이런 시장을 가겠다라는 하는 거에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삼성이 가겠다는 전략에서는 삼성은 분명히 약점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T, BT, MT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IT하고 병원은 삼성의 최대 강점이죠. 근데 바이오라는 것은 지금 삼성이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것은, 바이오라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돼요. 그리고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바이오 신약 만드는데 20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시간이라는 경험이라는 부분이 뭉쳐져야지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는 SK나 LG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이 축적이 돼 있겠죠. 근데 삼성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금력과 IT, 세계를 압도하는 IT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의료원이 결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기술, 이것을 바이오에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연구 과제들,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이쪽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뭐 이게 보완한다고 해서 보완되는 게 아니고 삼성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각 계열사별로 각각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바이오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삼성은 바이오로직스로 전부 해체 모여를 했습니다. 바이오로직스로 모든 해체 모여를 했고, 그동안 그 머리 역할을 했던 게 삼성 종기원이나 삼성 병원에서 머리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모든 머리가 바이오로직스로 집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앙 작전본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통제를 하면서 그 진행을 좀 하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이러한 작전본부를 가지고서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전략은 한두 군데에 투자를 해서 계열사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험을 분산하는 동시참여 형태를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테크원은 뭐하고, 전자는 뭐하고, 뭐는 뭐하고, 뭐는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한 동시참여를 하면서 정부와 협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2009년도에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투자에 관련해 갖고 정부의 프로젝트를 땄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2009년도에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를 지경부에서 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 지원금 받고 삼성이 향후 5천억을 여기다 쏟아부으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키우는데 이미 이거는 2009년도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어떤 기술 축적 과정들을 같이 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자, 바이오 신약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병원과 삼성전자 스마트폰 SDA가 참고하고 정부 지원금 225억.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자 선정. 정부하고 그 신약 쪽, 시밀러 쪽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US케어는 2010년도에 스마트 케어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이거 역시 삼성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사업자 진행이 돼서 연구과제를 지금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다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중이죠. 바이오 인포메틱스 사업 추진 2010년도에 진행됐고 이렇게 해서 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장점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바이오 쪽이 시간과 어떤 그 경험치가 축적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협력 강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해외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술과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동조 관계를 통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삼성의 시작은 2007년도에 시작됐고요. 이러이러한 그림 아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 협력에서는 프로젝트 참여, 네트워크 확보,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하고는 해외 글로벌 기업과 기술 및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를 설명을 드렸냐? 이제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바이오 쪽에서 2020년도까지 상당한 위치에 투자와 노하우를 가지고서 결론을 낼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삼성이 그리는 꿈은 현재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을 가지고 미래의 시장을 창출해서 삼성이 거기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들을 차곡차곡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삼성이 1단계로 고른 것이 기초산업에 집중한다. 기초산업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시장 안에서 자기네들의 위치를 차지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키운다. 어떤 모델을 갖고 키우냐? 강점을 갖고 있는 IT와 MT를 지속적으로 융합시키면서, IT와 MT를 융합시키면서 BT의 문제점들을 아까 말씀드린 정부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관계, 국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BT에 대한 현재 삼성의 단점을 최대한 커버를 해서 IT, MT, BT가 융합되면서 향후 2020년도에 벌어질 엄청난 신개념 융합 헬스케어, 신융합 헬스케어 시장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 근데 그 시장 규모가 지금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현재 420억 불, 430억 불 정도 되는데 그게 2020년도 돼봐야 2배 조금 넘게 성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신융합 헬스케어 시장은 거의 10배, 20배 정도 큰 2조 달러 정도 시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웬만한 위치만 차지한다면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그리고 전자 쪽에서 어떤 분위기를 일으키는 만큼 충분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왜 설명드렸냐? 이거는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가야 될 미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줄기세포로 할 거라고 했고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신약, 진단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시장인 유헬스케어 시장 쪽, 헬스케어 시장 쪽에 대해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줄기세포는 뭐고 줄기세포에 대한 핵심 종목들은 뭐고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조금 강의 일정이 빡빡해갖고 좀 말이 좀 또 다시 빨라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전달드리려고 했던 얘기의 핵심은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바이오 2주차를 가지고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 들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